네, 그동안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기업들의 성장은 정말 눈부신 성장이 있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흥망성쇠와 같이 또 부동산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하는 과정에서 또 부동산에도 많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코비트에서는 앞으로 이 기업들의 부동산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의 역사는 사실 한국 경제의 역사와도 거의 비견되겠죠. 이렇게 허허벌판에서 시작해서 한국 기업 규모 1, 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었는데요. 이 현대의 시작은 아주 이제 미미했겠죠. 그래서 이제 첫 시작할 때 현재 자동차 공업사 건물에서 시작해서 첫 사옥은 1961년입니다. 무교동 사옥,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무교동 사옥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빌딩이 현재는 프리미어 플레이스라는 건물인데요. 1978년 청계천 사진을 보시면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사진이죠. 지금은 이제 복원이 되고 나서 2005년도에 청계천 사진을 보시면 복원이 되고 나서 프리미어 플레이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옥은 1976년인데요. 세종로 사옥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종로 사옥은 나중에 지금의 광화문 앞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사옥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2000년에 현대건설로부터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하면 한국동에 있는 개동사옥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 개동사옥은 1976년에 옛 휘문고 부지를 11억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때 배경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강남 개발하면서 강남으로 이주를 돕기 위해서 도심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휘문고등학교가 이전을 했고요. 그때 현대가 이 휘문고 부지를 사서 지금의 이제 개동 사옥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현대그룹의 이제 본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동 사옥의 좀 흥미로운 점은 이 층별 위치를 보시면 15층에 그 당시에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 이제 집무실이 있었고요. 13층에 정몽구, 12층 정몽헌, 11층 정몽중 회장 이렇게 이제 집무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서열같이 보이시죠? 2000년에 현대차에 이제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건데요. 서열대로 하면 차남인 정몽구 회장이 일종의 이제 현대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오남인 정몽은 회장과의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IMF 이후였고 현대의 주력 계열사는 현대건설이었습니다. 현대의 모체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현대의 혈통을 누가 이어받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왕자의 난에서 이 정몽헌 회장이 현대건설을 갖게 되고 이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와 그 관련 계열사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우게 된 형제가 같은 개동 사옥에서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형인 정몽구 회장은 눈물을 머금고 현대자동차 계열사를 다 끌고 이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옥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시기에 현대그룹은 5개의 계열사로 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룹이 분리가 되는데 현대건설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중공업그룹, 백화점그룹, 현대해상그룹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계열 분리가 다 되죠. 그 이삿짐을 싸가지고 나온 현대차는 이제 사옥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현대차가 가려고 했던 곳이 현재의 서울 파이낸스 센터예요. 이 서울 파이낸스 센터는 긴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호텔로 계획이 됐었던 건물이었는데요. 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결국은 오피스 빌딩으로 이제 업무용 빌딩으로 준공이 됩니다. 그 준공이 됐을 때 준공되고 나서 이제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그 빈 건물에 현대차가 이제 입주를 하려고 했고요. 총 18개 층을 임차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소유주인 싱가포르 투자청, 그 IMF 이후에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와서 국내 오피스 빌딩 투자할 때 투자했던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싱가포르 투자청이 이 노후를 합니다. 그 배경을 봤더니 GIC가 이 현대자동차가 입주를 한다 그러면 사실 뭐 어떤 면에서는 보면 이 플랜카드 걸고서라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 18계층을 노후를 한 이유를 봤더니 GIC의 조건은 뭐였냐면 건물 전체의 반 이상을 어떤 특정 임차인한테 줄 수는 없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 업계에 있으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큰 뭔가 깨달음을 준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특정 임차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었던 게 싱가포르 투자청의 의도였고, 그래서 결국은 현대자동차는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되면서 다른 건물을 알아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현재 서울 파이낸스 센터의 임차인들 리스트인데요. 보시면 그 유명한 회사들 이름이 상당히 많죠. 사실 이렇게 이 임차인들을 구성하게 된 배경에는 GIC가 이 건물을 투자하면서부터 이 건물은 다양한 임차인들이 입게 하겠다는 최초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임차인 구성이 이제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입주를 못하고 이제 강남으로 눈을 돌려요. 그래서 강남에서 웬만한 건물들은 다 봤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지금 그 양재역 있는 현재의 기아 자동차 본사 사옥으로 이제 현대가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소유주는 누구였냐 하면 농업중앙회였습니다. 그런데 농업중앙회가 농협축협인산업중앙회 통합을 하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 건물을 이제 팔았어야 됐고요. 한국 경제가 회복을 하기 전이다 보니까 이제 빌딩이 잘 안 팔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6차례나 공매가 유찰되고 나서 2000년 그 연말에 현대차가 이걸 2,300억에 매입하고 현대기아차 임직원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모습은 이 오른쪽에 있는 기아차만 있고 지금 현재 왼쪽에 현대차 로고가 있는 이 건물은 4층짜리 별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이 건물을 이제 부족한 부분을 더 쓰기 위해서 2005년도에 한 1,500억을 들여서 21층 규모로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축할 때 사진을 보시면 현대자동차 연구센터 현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연구센터 현장일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명칭에 현대자동차 사옥 연구센터라고 돼 있죠. 그리고 주 용도를 보면 유통 업무 설비 업무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보면 이 지역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오다 보면 현대기아차 사옥 로고가 보이면 아 이제부터 막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보통들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그 인터체인지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유통 업무 시설로 본래 이제 토지가 용도로 지정이 된 용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지만 그때 공사할 때의 사진인데요. 현대차는 기아차 기아차 로고가 붙어 있는 이 건물을 본래 이제 현대차가 쓰고 있었고 그 옆에 유통 업무와 관련되는 연구시설로 인허가를 받아서 이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적도를 보시면 유통 업무 설비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양재 하나로마트가 있는 이유도 여기가 유통 설비 지역이기 이제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통 업무 지역에 본래는 이 유통 업무와 관련되는 연구시설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04년 말에 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법 개정을 하면서 현대차는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현대기아차 사옥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가 짐을 싸서 나올 때의 현대와 지금의 현대차는 정말 여러 면에서 다른 기업이 된 거죠. 정말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규모,
특히 이제 영업이익도 보면 한 달에 2조 이상씩 버는 회사에 정말 이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고요. 자동차 생산량으로 보더라도 이제 IMF 전에 96년도에 이제 누적 생산대가 1,000만 대 되던 회사에서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 누적 기준으로 1억 대를 생산하는 정도의 완전히 이제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임직원 수도 거의 이제 2배로 증가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차는 여러 지역의 사옥을 나눠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정말 많은 위치에 이렇게 분산돼서 쓰고 있죠. 간략하게 어디 사옥을 쓰고 있는지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우선 첫 번째 이제 개동사옥. 이 개동사옥에는 현재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제 사옥으로 쓰고 있는데요. 짐 싸고 나와서 10년 만에 결국 2011년에 현대자동차가 현대건설로부터 4조 9천억의 이 현대건설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물 주인이 이제 10년 만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주가 바뀌면서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90년대 리모델링 전에 이 옛날 사진입니다. 이 옛날에는 실제로 이 창가 쪽에 앉으신 분들이 이렇게 그 시절로 보면 이게 다 부장님들이시고요. 그 앞에 이제 차장, 과장, 대리 이렇게 해서 뒤통수를 보고 앉아 있는, 참 지금으로 보면 조금 우스운 광경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제조업에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그 당시에 오피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현대건설을 인수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이제 하죠. 그리고 리모델링 하고 나서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 예전과 얼마나 다르게 사옥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직원들의 업무하는 방식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이 사진들이 이제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현대기아차 사옥은 지금 양재동에 사옥이 있고요. 그리고 강남역에 보면 스케일 타워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축된 건물인데 여기에 제네시스 사업본부와 글로벌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큰 뉴스였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이 건물을 개발했던 시행사가 SKD&D와 시행사가 5대5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오피스 사상 최고가였죠. 평당 이제 5,400만 원에 이 건물 지분 50%를 인수해서 지금 제네시스 사업부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더 에셋, 이 자산은 보시면 이 삼성의 심장부죠. 강남에 있는 그 삼성 그 그룹 본사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여기를 전부 이제 삼성이 다 쓰고 있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계타워는 외부에 임대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부 임대된 건물의 이름이 이제 더 에셋이라는 건물인데요. 여기에 현대차 AI 조직이 여기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에 있는 위워크 타워에는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그 본사 건물이 벌써 이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노후화가 돼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부 직원들이 이 위워크 타워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부터 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테크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사업부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또 이제 사무실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판교의 테크원 타워에는 자율주행 사업부가, 그리고 성수동에는 그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여기가 이제 본래 대림이 지었던 그 아크로 포레스트 디타워라는 명칭의 건물인데요. 그 아파트동 말고 이 오피스동에는 현대글로비스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 현대글로비스도 사실 2008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은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8배 이상 어마어마하게 다른 회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삼성역의 루첸타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고요. 그리고 강남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역에 보면 모비스가 SI타워라는 곳에 입주해 있는데 여기도 거의 20년 동안 그 현대자동차의 엔진을 만드는 모비스가 여기서 입주를 해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2022년에 현대기아차가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포티두닷이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하죠. 포티두닷이 판교의 드림타운이라는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현대자동차가 사옥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신한 알파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츠 판교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그레이츠 판교에는 지금 현대제철이 지금 사옥으로 쓰고 있고요. 보시면 그 현대개동 사옥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강남에 모비스, 오토에버, 제네시스 사업본부 등 상당히 많은 현대차 계열사들이 쓰고 있고요. 판교에도 자율주행 관련한 사업부, 인수한 기업, 그리고 현대제철까지 이제 판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성에 있는 남양연구소, 연구하는 인력들은 여기에 다 이제 모여서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축구장 한 480개 규모가 됩니다. 아마 여기를 가보시는 분들은 규모에 어마어마하게 놀라실 텐데요. 엄청난 규모로 이제 연구 인력만 해도 거의 14,000명 정도 되는 인력들이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많은 계열사들이 분산돼서 쓰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통합 사옥이라는 게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삼성동에 한전부지 입찰이 나왔을 때 현대차는 정말 무리를 세게 합니다. 그래서 10조라는 돈을 써서 그 삼성동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데요. 이 10조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었냐 하면 그 스웨덴 그 볼보 자동차 기업 있잖아요. 볼보 자동차를 3개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한전 부지를 사게 됩니다. 그만큼 이 통합 사옥에 대한 절실한 꿈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그 현대차의 통합 사옥에 대한 절실한 꿈이 또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또 현재 GBC는 왜 2020년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굴토공사만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